여름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. 여름도 이제 절반이나 지나간 것 같습니다. 뭐 중복더위가 상당히 더운 날 중에 하루인데 그 중복도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도 절반이나 지나간 것 같아요. 자, 우리 주시장도 상당히 지금 무더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번 주는 내내 조정만 받으면서 우리 투자하시던 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역시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은 보여도 큰 이탈은 보여주지 않네요. 오늘도 계단식 하락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?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서 저점을 내리고 또 반등하면서 저점을 내리고 상당히 좀 지루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단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서서히 낮아지는 아주 무더운 여름 더위만큼이나 짜증나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사실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시총 상위권에서 30%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종합지수의 지루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예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이 소형주의 움직임을 좀 많이 관찰을 하고 기업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여기에 발맞춰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기업들 분석을 해놓고 종목을 찾아 놓으신 분들은 이번 여름장에 또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인기 대형주들에만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반등 나올 때마다 항상 아침 시장이 좀 강하잖아요. 아침 시장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비중이 한 절반 정도? 한 3분의 1 정도라도 분할로 매도하셔가지고 좀 새로운 종목군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지금 다 조종받고 있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. 우리 5G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이 통신업황들 대장으로는 SK텔레콤, 그 다음에 이제 2등 KT, 그 다음에 3등 LG 플러스까지 기업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. SK텔레콤도 글쎄요, 저는 30만 원 정도만 안 깨면 한번 좀 편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21년째인가요? 22년째인가요? 1999년도 약 20만 원, 19만 9천 원 상투를 치고 21년, 22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한번 추세 전환다운 시세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정고점 매물대를 이 소화한 흔적이 2017년도, 2019년도에 걸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번 장 조정을 잘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역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통신업종 이 세 가지는 좀 눈여겨봐셔도 되지 않을까. 만약에 추가적인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5G 기대감 통신주 부품 관련된 장비 관련된 회사들 중소주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. 중소기업 주식들을. 근데 그 중소기업 주식들은 역시나 한두 개 빼고는요, 대장급으로 나가는 부품주 한두 개를 빼고는 기업 분석이 좀 아리까리합니다. 실적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요. 이 추세는 괜찮으나 이 기업 분석이 뒷받침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는 분들, 미리미리 좀 기업 분석을 해놓으신 분들만 이번 장 조정 때 눌림의 위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뭐 통신 장비 섹터에서 업황에서 여러분들 몇 개 안 되니까요.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고요. 저는 이 통신주 3인방 SK텔레콤, KT, LGU 플러스의 방향을 이번 장 조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역시 또 대형주 중에서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. 뭐 건설주의 대장급 하면은 일단은 뭐 저는 현대건설이 생각나더라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현대건설. 또 요즘에는 이 고급화 전략 때문에 이 현대건설의 DH 브랜드가 상당히 또 이쁘게 건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대림건설에서는 아크로가 유명하죠. 이렇게 각 건설사들이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속속 런칭을 하고 있더라고요. 글쎄요, 뭐 하반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각종 추측들이 난무한데요. 저는 이 주가로 봤을 때, 건설주의 주가로 봤을 때 하반기에도 이 건설주들은 뭔가 자신 있나 봐요. 이번 장 조정에도 별다른 뭐 큰 조정 없이 횡보 조정으로 기간 조정으로
조정을 잘 마무리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역시 DL 같은 경우에도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대림산업이죠. 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화기업, 석유, 화학 부분까지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더라고요. 이번 연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, 역시 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번 장 조정하고는 좀 다른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반면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,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라던가 SK이노베이션,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생각보다 좀 길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 판단을 좀 많이 해보시고 생각도 많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통신업종하고 건설업종하고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업종은요,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금융업황도 좀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금융업황 중에서 역시 또 강시장이다 보니까 증권주가 흐름들이 괜찮긴 한데 가치가 좀 부담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보다는 보험 업종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. 보험. 이 보험 업황만 한번 좀 잠깐 볼까요? 금융 업황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장기 평선까지는 반등을 했었는데, 이 보험주는 각종 악재가 좀 나오면서 매물대박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번 주 조정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. 게다가 배당이 또 괜찮습니다. 배당. 여러분들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년 4월 달까지는 HTS 여러분 증권계좌 입금이 될 텐데요. 지금서부터 좀 담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. 아마 날씨가 좀 풀리고 쌀쌀해질 때쯤 되면요, 배당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배당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시가 배당 기준으로 좀 주가가 쌀 때 배당주를 담아 놓으시면 한 3%대 4%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배당주들이 2% 미만으로 또 배당률이 푹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미리미리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배당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. 그래서 이제 보험 업황이 배당도 괜찮고요, 주가의 위치도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뭐 대한민국 1등, 2등 배당주들 하면은 뭐 삼성화재부터 해가지고 그죠? 현대해상까지 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. 삼성화재도 그렇고 여러분들 현대해상도 그렇고 이 낮은 위치에서 지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역시나 추세가 참 괜찮아요. 코로나 투미 이후에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 시도하지 못해서 좀 로즈하다, 지루하다, 답답하다, 뭐 이런 평들도 좀 있긴 있던데, 장기 투자,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대 이 위치가 정말 둘도 없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다만 움직이면 다른 업황들보다는 좀 더딜 겁니다. 근데 그걸 감안하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,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격대와 위치는 참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. 한번들 생각들도 해보시고 따로 기업 분석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영상에 기업 분석하는 영상을 한 번도 올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좀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요, 여기 나이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. 화면에 이제 현대해상이 보이시죠? 자,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방화재보험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현대해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, 역시 업력이 좀 길죠. 시장에서 검증도 충분히 되었고요. 정몽 윤씨를 비롯해가지고 블랙록 상당히 유명한 해외 투자 펀드이죠.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까지 해서 정경선 씨까지 이 대주주의 지배 구조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한 것 같아요. 뭐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세력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여러분들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. 이 기업 분석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회계원리 책들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대학교에서 활용하는 회계원리는 조금 내용이 방대하고 좀 베베 꼬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용으로 회계원리 책을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꼭 그거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는 데에는 어렵지가 않아요. 우선은 이 매출액이 있고요, 영업이익이 있고요, 순이익이 있죠. 뭐 매출액은 당연히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, 자산, 부채를 활용해서 이제 상품을 생산하고 또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들.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판매해서 이윤을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매출 잡히고, 또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물건이 팔리던가요? 그렇지 않죠? 네,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회사 운영이라는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액에서 많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. 판매비와 관리비, 줄여서 우리가 흔히들 판관비라고 하죠.
판관비를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책정이 돼요.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요, 여러 가지 비용이 공제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공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금융손익.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. 환차손, 환차익 뭐 이런 부분들도 영업이익에서 손이익으로 이 비용이 계상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인세, 세금을 또 내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영업이익까지 순이익까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순이익에서 주식회사들은요,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. 첫 번째, 사내 유보율로 집어넣던가 아니면 배당을 또 실시를 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야 됩니다. 만약에 대주주가 CEO가 이익을 혼자 뒷주머니에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검찰청 가셔야겠죠? 네, 휠체어 타고 검찰청 가셔야 돼요. 그죠? 자, 이렇게 이 배임 명령을 이제 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내 유보율로 쌓아놓던가 주주에게 이제 배당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기업 분석은 간단하게 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ROE가 있고, PER이 있고, PBR이 있고, PSR이 있고, 밑에 뭐 BPS, EPS, SPS, 에비타 비율, EV 에비타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보험회사 금융업황답게 유보율이 만만치가 않네요, 그죠? 자본금 대비 갖고 있는 현금들이 상당하고, 당연히 자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. 요즘에 보험회사들이 이제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이 자산 축적도 많이 하고 있고요. 하여튼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선진국형 산업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산업 중에서는 보험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들 주식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업황들, 보험업황,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황,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신주까지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은 분명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